BTN 친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어떤 병고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아주 보여주는 분인데요. 서양화가 한동훈 작가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혈액암 투병 중에도 사경에 매진한 독실한 불자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서양화가 한동훈 작가. 지난 2019년 혈액암 투병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광명진원 사경을 시작한 그는 놀랍게도 사경 중에 통증이 사라지는 가피를 경험한다. 병상 중에 10만 번 사경을 회항하고 천불천탑에 원을 세우게 된 사연. 어릴 때부터 병약했지만 늘 자신보다 가족, 이웃을 먼저 챙겨온 그에게서 듣는 소중한 인연 가피 이야기까지. 불교 미술을 현대적 기법으로 승화한 서양 화가 한동훈의 아주 특별한 불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서양 화가 한동훈 작가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양화가 한동훈입니다. 네. 너무 멋지시네. 멋지죠? 키도 크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네. 근데 글쎄 많이 아프셨다는데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전혀 그렇게 좀 보이지 얘기 않아요. 좀 해주세요. 예, 여전히 지금도 옆에서 환자처럼은 인정을 안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2월쯤인가 갑자기 이제 심장도 아프고 걷다가 힘들다 보니까 병원을 갔는데 빈혈이라더라고요. 그 뭐 빈혈은 올 수도 있으니까 빈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3일 뒤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2차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했지만은 이제 보통 며칠이 걸리는데 검사 시간이 저보고 바로 돌아오라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 이제 원장님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기도 느낌이 이상했는가 저보고 이제 큰 병원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3차 병원으로 큰 병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제가 웃으면서 그냥 예. 암이냐고 여쭤보니까 그래 암이라고 뭐 어떤 암이냐고 이러니까 혈액 쪽 같다고 이래가지고 그 당일 날 이제 3차 병원을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제 백병원에 가가지고 예, 바로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입원을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 TV에서만 봤지 제가 이제 그런 일 당하니까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보고 하루 정도 시간 주시면 안 되냐고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급성 이제 골수성 백혈병인데 TV에서 이제 우리 예전에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 뭐 러브스토리 같은 거 보면 스텔라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알약 2알이면 된다더라고요. 예전에는 죽을 병이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급성이 오면 거의 이제 사망이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의료진이 이제 전 세계 거의 뭐 탑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2010년 이전에는 한 생존율이 제 같은 경우에는 한 25%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좋아져서 한 50% 정도 5년 생존율이 그래가지고 뭐 입원해가지고 그 당일날 이제 입원은 못하고 선생님 보고 이제 반나절만 기회를 달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련이란 미련인데 장가도 안 갔고 그게 미련이자 미련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한테 이제 어머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케어할 거 이제 형제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 반나절 정도 좀 슬펐죠. 정말 당사자는 정말 그때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가 19년도가 상황이 이제 제가 18년도에 아버님을 케어할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간암이 오셨어요.
간암이 2018년도 이제 2월에 간암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케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차 병원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8인실이 많잖아요. 예. 그게 뭐 6인실 그렇다고 뭐 1인실 갈 수는 없는 거고, 이 그렇죠. 자체가. 근데 이제 8인실에 보면 병동 옆에 간호사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쪽잠을 자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원래 불면증이 있었고 한 20년 정도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한 4개월 정도 병원 케어하면서 거짓말이 아니고 2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근데 이제 췌장 쪽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간암에서. 근데 최선을 저는 다했다고 지금도 하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눈물보다는 웃었습니다. 췌장암 오시기 전에 이제 집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까지 대화하시고 주무시다가 좋은 돌아가셨거든요. 거지. 요즘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집에서 돌아가셨고 3일 전까지 저한테 이제 유언도 하셨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고생했으니까 엄마는 불쌍하니까 신경 좀 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전히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아버님 18년도 11월에 10월 말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럼 뒷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버님 빚도 있을 거고. 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아버님 빚 갚으라고 돈 드렸더니만 주식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뒤에 그것도 정리하고 일하는 와중에 한 2월쯤인가 저도 병이 그래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 그러게요. 정말 급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예전에 이제 심장마비 많이 그렇지.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혈액암이 많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벼랑간에 받게 된 거잖아요. 백혈병 진단을. 놀라진 않으셨어요?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면 놀랄 생각보다는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지, 이쯤 또 피곤해질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손흥민 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울었어요. 그 진단 받고 이제 3차 병원에서 요거는 뭐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요즘 뭐 기술이 좋아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 무균실이라는 그게 있어요. 예. 예. 그게 보통 이제 뭐 이식 받을 적에 한 번 정도 들어가시는데 저는 이제 2번 들어갔고, 그 당시 이제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뒤에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오히려 뒤 마무리 걱정을 했네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제가 빚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 병원 들어갈 적에 빚부터 갖고 들어갔어요. 백혈병 투병 중에 예. 또 광명제한 사경을 참 좋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무균실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4평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필기구 같은 게 반입이 안 되었는데, 그거는 연필도 반입이 안 되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호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살균해가지고 이제 사경집만 좀 이어달라고 했어요.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계속 적는데, 네. 저도 신기했던 게 그 밑에 제가 강명진을 빨리어로 적고 있더라고요. 본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지는 않은, 예전에 이제 네팔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만다라 이제 뭐 선배하고 이제 그림 그린다고 만다라 거리로 이제 네팔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티베트 성녀분들하고 네팔 성녀분들은 기본적으로 진언을 외우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만트라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도 사경을 적게끔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니까 버머하고 빨리어가 약간 틀리더라고요. 달라요. 예. 생긴 게 좀 다르죠. 근데 몸에 익숙한 게 이제 빨리어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책자에도 빨리어로 번역된 게 있고, 그러니까 강명진을 적는데 정말 아픈 것도 없어져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아예 없다는 거는 뭐 거짓말일 수는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제 평정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일자로 쭉 간다고
그 느낌을 받고, 근데 또 신기했던 거는 강명진을 적는 순간 반야심경이나 제 작품에 보면 처음 작품 반야심경 작품이 많아요. 예, 예. 뒤에 판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자체가 거짓말처럼 다 잊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절에서 그렇게 그냥 많이 잤대요.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급기야 너무 그냥. 편안하세고 긍정적이세요. 그러니까 급기야 아주 아르바이트도 절에서 하고. 그죠? 어릴 때 이제 여름 때 절을 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되게 끌어내셨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4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데 대웅전이 그래 시원하더라고요. 맞아. 가면 항상 어느 절인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산 꼭대기까지 가는 절도 있고 예. 어머님도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근처 절도 가면 이제 항상 대웅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스님도 이제 연보를 하시면서 깨우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웅- 기억해 보면. 아니 절에 가면 대웅전부터 먼저 가야 돼요. 그럼요. 가가지고 이제 저는 절하는 흉내 내고 아. 이제 뭐 대웅전 밑에서 잠을 청한다든지 하고 제가 이제 지금 본명은 수몽인데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김해 이제 좋은 일을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요. 방학 때 중2 때 방학 때는 그래도 일당은 주신다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제 중학교 때만 해도 이제 길이 안 나 있다 보니까 토목공사 같은 걸 하려면 자재를 날라야 되잖아요. 자제를 운반해야 돼요. 일일이 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저 혼자서 한 이틀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 꼬셔가지고 예. 일단 산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이제 빨간 버스 타고 뭐 구비구비 다닐 때니까 그때 절에서 한 15일 정도 이제 자재를 한 3kg, 4kg 정도 산길을 날랐던 것 같은데 절 하나 지을 정도니까 그때 이제 스님이 귀엽게 봐주셨는가 그때 이제 법명을 주시더라고요. 현각이라고. 아니 다리를 현명하게 쓴다고 시질 않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법명을 받고 수몽이라는 이제 법명은 2003년도인가 범주 스님이 예, 예. 칭견해가지고 이제 범주 스님 예. 닮아야 또 대가시죠.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달마를 좋아하냐고. 저는 포대화상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는 포대를 더 인정하는데 왜 달마를 좋아하냐고. 그럼 너 달마, 넌 포대 그려. 난 달마 그릴 테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면서 넌 꿈이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포대화 꿈도 많이 꿨어요. 뭐 포대화상 무릎에서 자는 꿈도 꾸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사경을 적는 보면 이제 판화로 포대화상을 이제 그 꿈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경을 적고. 예. 그러니까 꿈도 크다고 그때 범주 스님이 저보고 너 수몽이라고 해라. 현각보다는 현각은 너무 많다고 수몽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림 자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스케치북에 이제 그때는 이제 태권부위 하나 잘 그리면 애들한테 제가 이제 돈 받고 팔았어요. 20원, 30원. 그렇지 옛날에. 스케치북에 이제 그러니까 괜찮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만화를 그리는 시점이고 그때 이제 포스터하고 방공 포스터는 지금은 안 하지만 방공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이런 게 그렇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지금도 북구에 살고 있는데 덕천 중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미술로 유명한 데인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대가 끊어졌는데 저희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선배들이 중학교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림 그리는 애들 일어나라 해가지고 6학년생을 중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더라고요. 중1 때부터 저희는 새벽 1시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수업도 오후 수업은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림 또 어느 수준까지는 수학하고 같구나. 그럼. 이게 이제 끝까지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지금 그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중학교 때가 더 잘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은 계속 그렸고 예고를 갔습니다. 예고를 갔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집에 이제 학생이 3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부산에 있는 대학 가면 좋았을 건데 그냥 저는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서울권이나 이랬는데 근데 이제 서울권 대학인 줄 알고 처음에는데 이제 안성에 예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는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돈을 안 받았어요. 항상 알바로 이제 했는데 그게 용돈을 집이 힘들어 용돈을 안 주신 건 아니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형도 아르바이트로 해가지고 학자금을 거의 다 하고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 때도 있는데 그 형이 그러니까 둘째 형도 그러고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전액으로 이제 장학금으로 다 다녔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 쪽에 갔는데 이게 아르바이트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3개월 다니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이제 제대해가지고 양산 부산 옆에 있는 양산에 이제 그 삼성 쪽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이제 이 문서를 내놓고 이제 걸렸습니다. 걸리고 이제 직장 한 달 정도 다녔나 해가지고 처음 휴가라는 걸 받았어요. 저희가 공무팀이라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남들 일요일 실직에 저희는 이제 평일날 수요일 쉬어야 되니까. 그게 젊을 때니까 서울 한번 올라가자. 이러고 그냥 그때는 내비도 없고 이럴 때니까 갔는데 봉원사에 가게 됐어요. 봉원사. 예. 아직도 이 얘기 생생한 게, 저는 그분이 도산 줄 알았어요. 눈썹이 이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스님인데 우리 그 영화에서만 보던 스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산신령 같은 느낌. 말도 근데 이제 탱화를 딱 그리시는 거예요. 앉아 있어가지고 예. 바닥에 딱.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저거 사람이 어떻게 그리지 하면서 이제 보는데 스님이 이제 갑자기 저보고 이제 너도 그림 그려야지라는 거예요. 그려 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래. 너 그림 그릴 거잖아.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라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불화 자체도 이제 크게 느낀 적은 없고, 근데 그냥 내 그림 그린 거 아시나? 이래가지고 그분이 되게 무뚝뚝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근데 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잠깐 하면서 갑자기 그게 맴돌더라고요. 단청이. 아니 그 불화 그리는 불화, 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지인이 이제 불화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거기 이제 부산에 이제 불화 그리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뭐 좀 일 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그거 일하려면 돈을 안 받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의 도제식으로 돼 예, 있었거든요. 도제식이라서 예. 한 1년 내서 이제 빠르면 1년 정도 고생하면 되고 늦으면 2년 하다가 말면 그만두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기왕한 거 해보자 이러니까 한 4일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로 돈 안 받고는 못 하겠다 하니까 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바로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또 2달 뒤에는 또 월급을 올려주세요. 그 당시 이제 직장인 월급 정도 수준 되는 거로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셨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잘 그렸나.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려주지. 제가 잘 그린 건 아닌데. 아니 이 청년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잡으신 거지.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일반 스님들 말고 이제 무속인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속인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좀 표현을 잘한 편이었습니다. 뭐 선녀가 뭐 설명만 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화돼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유사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불화를 그리면 수전증은 아닌데 너무 집중하니까 이제 이게 손이 떨리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그만두는 핑계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면 네팔을 또 가셨다고. 네팔을 그래서. 그래가 이제 거기는 이제 저는 불화를 적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다른 유통업체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뭐
배운 게 도둑질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이제 보면 절에 가면 단층 빠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근데 너무 고풍스러운 거는 보물급이니까 손을 못 대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 보면 제가 이제 습관인으로 스님 알료만 사놓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예. 시간 나면 저거는 반나절이면 고쳐지고요. 뭐 저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 인연인데 스리랑카 이제 스님하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김해하고 창녕 쪽에서 이제 뭐 밀교 쪽이신 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일을 하시러 오셨더라고요. 아, 그 저희 선배님하고 이제 그분하고는 원래 아시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단청 손도 보고 그때는 이제 뭐 문화재급은 이제 제가 계금이나 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보는데 그게 손을 본다는 게 물감칠 한다기보다는 예전엔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촌농 같은 게 많았잖아요. 예, 예. 그걸 근데 일반적으로 복원 잘못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예. 그것도 기술이라고 제가 정성껏 이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꿈이 원래는 인도나 남극이나 예. 저기 좀 멀리 한번 떠나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연이 되려니까 그 선배가 이제 직장 가기 전에 야, 너 혹시 만다라라고 아냐? 이렇게 바보냐고. 만다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네가 아는 만다라가 아니고 네 티벳 가고 싶다 했지 라는 게 아니 티벳이 아닙니다. 저는 부탄에 가고 싶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싶다고 이러니까 이제 부탄 가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4일 뒤인가 98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태국 경유해가지고 카트만두 도착해가 트럭 타고 20시간을 갔는지 18시간을 갔는지 그때 이제 도착한 사원이 이제 명칭은 상그릴라인데 산발라 사원인가 상그릴라인가 예. 이제 이래가지고 꽤 컸습니다. 꽤 컸고 이제 저는 약간 좀 특이했던 게 힌두 사원도 섞여 있고 불교 사원도 같이 있고 원래 저 네팔은 이게 다 뒤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만다라라 해가지고 딱 이 사이즈보다 정사각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래로 위에서 뿌려. 모래만 달아. 예. 그 위에 늘판지 대고 맞아요. 그때 이제 가을찌개 말했던 게 많더라라 애가 진언을 외우게 하는 거 그게 다 강명진언이더라고. 강명진언 하게 하고 그때는 저는 이제 적지는 못했는데 우리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예. 하고 이제 가가지고 뿌리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없더라고요 마지막 날. 다 이제 그래요? 소멸 이제 예. 그 모래에 정성을 들인 거를 저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리고 그 정성은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거는 불화든 불교 쪽은 이거는 그 술이 아니고 공으로 시작해 공으로 끝나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너무 가볍게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탕카를 그리거나 모래 만다를 할 때 예. 그게 이제 그 작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합니다. 의식으로. 그냥 어떤 법회를 하는데 그 법회에 의식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다란 만타를 하고 하면서 하는 것도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의식이 다 끝나면 다시 이제 공으로 되돌린다는 그런 의미로 강물에 갖다 이렇게 이제 다시 뿌려요. 뿌리죠. 네. 저는 근데 20대다 보니까 네. 사진 한 장 못 찍었는데 물론 카메라도 없었지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러죠. 근데 이제 또 그 선배가 이제 부탄 가는 길로 이제 보내준다고 원래 저희 나라에서는 팔상도만 그래요. 그렇죠. 부처님 팔상도 일생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부탄은 12상도를 그린다더라고. 중간에 어떤 게 더 들어가나요? 근데 그게 이제 연속성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연속성이잖아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24상도까지도 만들어내는데. 만들려 하면 뭐 예, 계속 예.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미지가 틀리다 보니까 색상이라든지 밝기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돌가루로 이게 이제 안료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 하니까 나는 불화에 대해서 그때는 탕카라 했죠. 네, 탕카라 그래요. 예, 그때도 이제 하는데
아, 이건 범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분들은 그냥 몸 하나 불사르겠다는 투지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깨우침을 얻겠다는, 물론 이 통역은 안 되었지만은, 그래가 25일 정도 있다가 실제로 이제 부탄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원 조절이 있었어요. 12,000명인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삼바바 사원인가 있더라고요. 네. 삼바바 사원 맞을 겁니다. 그때 막 바드마 삼바바 사원이라 해가지고 네. 부탄 그 왕립학교 이제 그 라인이던데, 거기서 하고 한국에 와가 제가 이거 불화는 손대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니 글쎄 그런데 불화를 안 그리니까 또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요. 그 마음을 먹자마자 3일 만에 아버님이 대장암에 어우. 피토하시면서 이제 대장암이신데 3기에서 4기 갈 때, 그때가 이제 아버님 간 60이시니까. 근데 그 전에 스님들이 저한테 경고는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무속인 분들도 이제 뭐 저는 점을 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무속인 하시는 분들도 네가 알아서 잘 할 거지만은 그림은 계속 그려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게 지금 이게 업이 팔자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실은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공이라는 단어가 그래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아주 그냥 든든한 그냥 후원자 덕분에 행복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예.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하던 업을 친구한테 다 줘버렸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수익은 괜찮은 편인데, 친구 너가 가져라. 내가 읽어 놓은 거니까 하고,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게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세 가구를 돌봐야 됐으니까 저와 뭐 조카와 어머님까지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데, 저한테 누군가 1년이라만 시간만 주면 3년치 노력으로 전업으로서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1년만 믿고 도와도 하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가 도와주세요. 근데 힘들게 대출 받아가 도와주신 분이 김옥숙 이사님이시고, 근데 제가 이제 1년 만에 바로 갚아버렸습니다. 뒤에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 뒤에는 장유정 이사장님은 그분도 이제 인연이 아버님을 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옆에 자유시장에서 20년간 운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시는구나. 예. 그 인연이 참 신기하다는 게, 아버님을 성함하고 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 좋게 포장해 주실란가 멋진 분이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은, 저한테 후원해 주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준다기보다는, 세 분, 네 분?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제가 한 4년간, 5년간, 7년간을 케어를 해주고 계세요. 그림의 끝자도 모르셨던 분들이 지금 저보다 더 해박해지셨고, 제가 그분들 집에 가면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림 그릴 데가 없습니다. 무한할 정도로. 너무 고마운 분들이네요. 진짜 고마운 분이네요. 네.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뭐 내 덕분에 사무실 하나 더 열었다면서, 그러니까 얼굴은 뜨겁지만은 앞으로 그분들 이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후원 발판 삼아,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덕천 초등학교 동문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줬고, 동기들도 네. 응원을 해 줬고, 이게 뭐 금전적인 것보다는 최소한 염치는 차리면서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편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부처님 갚이라고요. 저한테는 오늘 목종 스님 뵌 것도 갚이고, 손영영 선생님 뵌 것도 갚이고, 작가님
이소영 작가님 저한테 네. 전화 온 것도 갚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친구들 보고 행복이란 말을 쉽게 잘 안 해. 친구들은 너 오늘 행복하냐 하면 저는 오늘은 그냥 행운이고 오늘은 그냥 즐거운 거고 행복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5년 계획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5년 생존율로 봤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이제 두렵다기보다는 뒤에 남겨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남겨진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남는다. 살게 살겠죠. 그 대신 비참해지겠죠. 근데 저는 그게 싫으니까 일단은 5년은 내년이 되면 5년 차가 됩니다. 그래 제 이제 그림 제목이 비욘드인데 내년에 8월이 넘어가면 5년 차가 되면 비욘드 오브 붓다 해가지고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백혈병 투병하는 동안에 원력을 또 세우셨다고요. 제가 안에서 이제 무균실에서 마음먹었던 게 천불천탑을 그리자. 근데 이게 솔직히 천불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만불천탑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2, 300탑 한 것 같은데 천탑에 이제 원래는 정성을 들이려면 탑을 직접 조각을 해가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제 재주가 그리는 재주다 보니까 그럼. 그 대신 정말 만드는 것만큼 힘들게 만들어 보자. 정성 담아 보자 해가지고 그림에 정성 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동훈 작가님 작품 우리 시청자들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까지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었어요. 제 작품이 있는 곳은 이제 뭐 단체전이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8월? 부산에서 아니 앞전에 이제 5월 6월에 부산에서 이제 불자전이 한번 열렸어요. 원래 불자 그림 그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부산에 이제 항성전이라 해가지고 박대령 고모님이 이제 예. 여류화가 한국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념으로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 그림도 있는데 왜 우리 불자들이 맞아. 좀 많은 거냐. 이래가 5월에 이제 항성전이라고. 어디에서 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양산 통도사 미탐하고 이제 그 광안리에 써니 갤러리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뭐 절에서 이제 뭐 갤러리 만들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써니 갤러리 이분이 또 관장님하고 이제 해가지고 처음 창립전을 했는데 갤러리가 깔끔한데 이제 대형이 아니다 보니까 25분만 지금 이제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안 받아주냐고. 스님도 꼭 가셔야겠어요. 한번 가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아플 때 정말 저기 곁에서 힘이 되어준 분들이 정말 많으셨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아주 감사의 인사 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감사드릴 일이고 지나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들 빼고 이제 제가 인생에서 존경할 수 있는 두 분, 장유정 이사장님하고 김옥숙 유니세프 부산지 이사님하고요. 그리고 저 항상 힘내라고 방을 제 그림으로 도배하시는 그 해운대 사시는 원두 형님, 형수님, 그리고 제 친구 세호, 그리고 김옥숙 이사님, 항상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동기들, 선배님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 주변이 100명이 잘 돼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가슴이 뭉클한 한마디예요, 그러게요. 스님. 네. 네. 근데 스님 오늘 한동훈 작가님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누군가 발언을 하고 네. 그것을 실천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원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만남이었습니다. 네. 이제 불보살님들은
자신의 발언을 실천한 공덕으로 북토를 만들어가고 중생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업력을 지어서 생사윤회시상을 만들어갑니다. 매 순간 내가 일으키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해온 그 모습이 지금 내가 보는 세상입니다. 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업장들을 오히려 지혜와 자비의 수행의 기회로 승화시켜 가시는 한동훈 작가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보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천불천탑 또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비심을 타고 태어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한동훈 작가님 앞으로도 행복한 작업하시고요. 그냥 특별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붓다의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경숙님, 윤지영님, 이주희님, 이준숙님, 정진웅님, 최혜원님. 법보시 공덕을 쌓는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경전을 무시하면 더 큰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처럼 이 삶 속에서 지혜가 가득해지시길,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네. 배는요, 강물을 건네주고요. 지혜는 생사를 건네준다. 그러므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한다. 불본 행경의 말씀을 끝으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